활동명 진지, 본명도 진지, 199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태어나 2003년 5살 드라마 노란 손수건을 통해 아역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7살 영화 첼로 홍미주 일가 살인사건의 출연을 시작으로 2006년 8살 드라마 서울 1945 출연, 드라마 연애시대 출연, 드라마 위대한 유산 출연, 베스트극장 나의 문제적 그녀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7년 9살 영화 헨젤과 그레텔 출연, 2008년 10살 배우 전지현, 황정민과 함께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출연, 그리고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1살 드라마 자명고 출연, 그리고 지금의 진지를 있게 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지이는 서신혜를 괴롭히는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연기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아역배우가 연기를 참 맛깔나게 한다며 칭찬을 하게 되지만 11살의 나이에 또래 시청자들은 오히려 진지이 안티카페를 만들어 욕을 하게 되죠. 또한 진지이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빵꾸똥꾸 대사가 당시 유행어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빵꾸똥꾸라는 말은 비속어이고 초등학생이 하는 표현치고는 너무 격하다라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열린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당당히 아역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0년 12살 포카칩 광고 출연, 어린이 방송 꾸러기 탐구생활 출연, 가수 K-윌의 노래 선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 13살 영화 회초리 출연, 예능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출연, 드라마 버디버디 출연, 드라마 인수 데뷔 출연, 가수 박정현의 노래 피스송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고 서울 흑석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14살 배우 남보라의 아역으로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출연, 드라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카메오로 출연, 배우 배두나의 아역으로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 출연, 2013년 15살 영화 고령화 가족 출연, 배우 문근영의 아역으로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4년 16살 드라마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하지원의 아역으로 영화 조선미녀 삼총사 출연, 예능 띠동갑 내기 과외하기 출연,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 출연, 그리고 전교 부회장직을 맡은 경력으로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2015년 17살 영화 사도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아역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8살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출연, 영화 국가대표2 출연, 2017년 19살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출연, 드라마 쌈마이웨이 카메오로 출연, 예능 한 끼 줍쇼 출연, 영화 이웃집 스타 출연, 그리고 서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연기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거라는 시선이 싫어 촬영을 하고 와서 1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기도 했으며 시험 기간에는 11시에 자고 아침 4시에 일어나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학교를 빠진 상황일 때는 학교를 빠졌을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공책에 적어 선생님들께 여쭤보러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동국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올 A 평점 4.44를 받아 꽈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2018년 20살 드라마 백일의 난구님 카메오로 출연, 2019년 21살 예능 문제적 남자 출연, 예능 모두의 주방 출연, 특집방송 임정둥이의 기억에서 MC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0년 22살 웹드라마 언어의 온도 우리의 19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스페셜 모단걸 출연, 그리고 2021년 23살 현재까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1, 2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 표혜진, 본명도 표혜진, 1992년 2월 3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서 태어나 2010년 19살에 시험을 치러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와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줄 알았지만 웬일인지 1년 6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승무원을 하면서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와 드라마 국가에서의 우연히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승무원 자체
자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항상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표혜진에게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표혜진은 지금 당장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는 진심 어린 편지와 회사에는 사표를 내고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되고 이후 셀프 프로필 사진을 찍고 하루에 8번씩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오디션 프로필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 23살 영화 수상한 그녀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2015년 24살 웹드라마 72초 시즌2 출연을 시작으로 웹드라마 두 여자 시즌1 출연, 2016년 25살 아이싱 광고 출연, 웹드라마 72초 시즌3 출연, 첫 드라마인 결혼계약 출연, 위급한 상황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면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른 뒤 드라마 닥터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6살 맥도날드 광고 출연, KB금융그룹 카드 광고 출연, 드라마 쌈마이웨이 출연,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출연,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7살 비오트 광고 출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제11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인기 캐릭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9년 28살 예능 팔로우미 10일 출연, 드라마 호텔 델루나 까메오로 출연, 그리고 첫 주연작이자 시청자들에게 역대급 빡침을 선사해주었던 인물을 연기한 드라마 VIP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는 힘든 상황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역할인 줄 알았지만 감독과의 미팅 때 불륜을 저지른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자신이 이런 캐릭터를 또 언제 만날까 싶어 이 작품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촬영에 들어가게 되고 어렸을 적부터 힘들게 살아온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불륜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륜녀라고 불리기 시작하게 되고 인스타 DM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이라는 욕을 듣게 되면서 촬영 중간부터는 기사나 댓글 같은 걸 아예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불륜남이었던 이상윤에게 나는 너덜너덜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너도 힘내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불륜녀라는 게 딱 들통이 났을 때 부모님께서 아니지 엄마는 딸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라며 웃긴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VIP로 베스트 캐릭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9살 파프리카 광고에 출연을 시작으로 5년 전에 촬영을 끝낸 영화 시오 출연, 그리고 웹드라마 도시남녀 사랑법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현재 30살 범인은 바로 너 시즌3 출연, 그리고 원래는 다른 사람이 출연하기로 하였지만 얼마 전 멤버 왕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하차한 후 표혜진이 그 역을 맡아 폐기한 60% 촬영분을 재촬영하며 출연하는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 장나라, 본명도 순우리말을 사용한 장나라. 198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천동에서 당시 성우셨던 아버지와 탤런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부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달라 해도 쉽게 불러주지 않았으며 식구들조차도 생일이나 용돈을 많이 받는 날을 제외하면 노래를 거의 듣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1993년 13살 서울 역촌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본업은 성우셨지만 간간히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배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학업을 중시하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공부만 하게 되고 그렇게 1996년 16살 서울 덕산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 17살부터 조금씩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예계에 인맥이 조금 있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되고 그 프로필 사진을 시발점으로 햄버거 광고와 학습지 광고를 찍게 되죠. 그런데 이 광고 두 개가 대박이 터지면서 광고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그걸 놓칠 리 없었던 기획사들 중 SM엔터테인먼트가 장나라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하며 1999년 19살 예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하지만 SM과 장나라의 인연은 길게 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SM은 지금과 달리 여자 연습생이 부하 단 한 명만 있을
정도로 작고 열악한 중소기획사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SM을 보면 솔로 여가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듯이 그때 당시에도 보아랑같이 밀크라는 4인조 댄스 가수를 목표로 댄스 연습에 매진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보아하면 춤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춤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그 옆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장나라는 자신의 춤은 율동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어릴 적부터 가슴속에 있었던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진학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가수 출신이었던 사업가 이상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상우는 큰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생겨 기획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조언을 구하고자 자신의 선배였던 이수만을 찾아갔을 때 네가 네 능력으로 키울 만한 친구를 찾아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나라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1년 21살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며 그렇게 싫어했던 댄스 가수를 벗어 던지고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섹시한 컨셉이어서 방송 무대에 서지 못할 정도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대에는 못 서도 방송에는 출연하고 싶다며 스스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 노력 덕분에 순위를 소개하는 MC 자리를 맡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장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한창 방송 중이었던 드라마 뉴 논스톱의 PD는 저조한 시청률 때문에 배우들의 이탈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폐지가 눈앞이어서 고민이었죠. 그런데 마침 MC를 맡고 있는 장나라를 보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바로 캐스팅을 한 뒤 출연을 시키게 되고 장나라의 매력 때문에 엄청난 호응을 얻어내면서 40%가 육박하는 시청률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장나라의 장점을 알아차린 소속사는 후속곡인 노래 4월 이야기와 고백을 청순하고 귀여운 컨셉으로 활동시키게 되고 각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는 물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모든 신인상을 휩쓸어오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장나라의 연기 성공으로 인해 당시 1세대 아이돌들이 연기를 겸업으로 삼게 되고 현재 많은 가수들이 배우도 하는 그 길을 장나라가 개척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2002년 22살에도 장나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바로 시청률 44.6%를 기록한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출연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장나라는 소주, 자동차, 화장품, 통신사, 치킨, 햄버거, 우유, 음료수, 교복, 과자, 라면, 카레, 아이스크림, 샴푸, 의류, KBS 로고송, 심지어 대선 광고 등등 무려 18개의 광고를 찍게 되고 이 시기 때 딱 하루만 최대 4억에서 5억 정도 벌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 어머 물고기가 됐어요 더빙으로 출연, 드라마 내 사랑 팝시 출연,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노래 스윗드림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노래 스윗드림으로 2번의 본상, 2번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3살 영화계 여배우 최초로 개런티 3억을 받은 뒤 영화 오 해피데이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천만 영화가 하나도 없던 시절이라 150만 명이라는 관객 수만 보면 흥행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영화 자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작이어서 주연 배우였다는 이유로 장나라 혼자 욕을 다 먹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장나라 팬이었던 다수의 관객들이 안티로 변하게 되고 오히려 같이 출연한 배우 김수미에게만 득이 됐던 영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수미가 욕쟁이 할머니 역으로 출연하여 이 영화 후부터 아예 욕 전문 배우로 노선을 변경한 후 승승장구하셨기 때문이죠. 이후 노래 그게 정말이니로 활동, 노래 기도로 활동, 안티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은 노래 나도 여자랍니다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24살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장나라는 드라마 사랑을 할 거야를 끝으로 돌연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중국 진출은 소속사가 아닌 장나라 아버지가 추진한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2달이면 된다고 했다가 OST 2곡만 더 부르고 가자며 한 달, 한 곡만 더 부르고 가자며 한 달, 그렇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중국 소도시를 돌아다니며 장나라를 알리게 됩니다. 물론 경비는 지금까지 번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었죠. 여하튼 간간히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노래 겨울일기를 발매하게 되고 2005년 25살에는 드라마 웨딩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26살 중국 진출 4년 동안 열심히 마케팅한 결과 드라마 따이오만 공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8.5%라는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현재 중국 인구수인 14억 명으로 따져본다면 8.5%는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알고도 남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수 활동도 이어가서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 아시아 최고 여자 가수상을 받게 되고 점점 높아지는 인기에 따라 드라마 1회 출연료는 6천만원 이상, 광고 모델료는 5억 이상으로 치솟게 되죠. 이후 2007년 27살 한국에서 잠깐 활동한 노래 사랑 부르기 발매, 중국 드라마 순백지련 출연, 2008년 28살 노래 흉터 발매,
2009년 29살 영화 하늘과 바다에 출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0년 30살 중국 내 한류 금지인 한한령 때문인지는 몰라도 활발하게 했던 중국 활동을 조금씩 접으며 한국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미뤄왔던 대학교 졸업부터 시작해서 중국 드라마 장미저택 출연, 2011년 31살 6년 만에 컴백이어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지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스타성을 재입증한 드라마 동안미녀 출연, 대만 드라마 띠아오만어이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동안미녀로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32살에는 중국 영화 불륜관계 카메오로 출연, 중국 드라마 경마정 출연, 드라마 학교 2013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학교 2013으로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3년 33살 중국 드라마 빨간가마 출연, 2014년 34살 명랑소녀 성공기에 이어서 배우 장혁과 12년 만에 재회한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출연, 예능 힐링 캠프 출연, 드라마 미스터백 출연, 드라마 페스티벌 오래된 안녕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로 장혁과 베스트 커플상, 여자 인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고 드라마 미스터백으로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 35살 중국 영화 플라잉 위드 유 출연, 드라마 너를 기억해 출연, 영화 폴라로이드 카메오로 출연, 2016년 36살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 출연, 그리고 2017년 37살 3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되돌아가는 시대극이었던 드라마 고백부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대로 되돌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수를 써도 30대 후반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주름을 넣고 나이 들어 보이게 보정을 한 후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고백부부로 손호준과 베스트 커플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38살에도 동안인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예능 슈가맨에 출연하여 4살 연하인 박나래가 장나라에게 언니라고 하자 MC 등 객석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뭐? 누가 누구 보고 언니라고? 라며 술렁이게 되고 20대 방청객이 인터뷰를 할 때 장나라에게 별 생각 없이 언니라고 했다가 아, 언니 맞나? 라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황후의 품격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황후의 품격으로 수목극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고 여기서도 수상소감을 할 때 제가 이제 39살이 되는데요 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9살 예능 집사부일체 출연, 드라마 VIP 출연,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황후의 품격으로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을 받게 되고 드라마 VIP로 프로듀서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40살 드라마 오마이베이비 출연, 2021년 현재 41살 드라마 대박부동산에 출연하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엄청난 동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 이솜, 본명은 이소영, 199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솜은 처음부터 연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패션지에 나오는 모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 171cm의 키로 모델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2008년 19살 모델 선발 프로그램 체크잇 걸에 출연하게 되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패션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이솜은 패션계에 데뷔를 하자마자 모든 표지 모델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10대인 어린 나이였지만 섹시하고 태폐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를 보여주어 전천후 모델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선배였던 이광수가 얘기하기론 당시 모델계에서 이솜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모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2010년 21살 크리스 크리스티 광고 출연, 패션 정보 프로그램 프렌드리 포트벨 시즌5 출연, 파리바게트 광고에 출연하면서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이루고자 영화계에 진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솜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죠. 이솜의 얼굴을 보면 볼이 정말 귀여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델 시절에는 지금보다 젖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살이 마치 손뭉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이걸 아예 예명으로 만들자고 생각하여 본명인 이소영의 이와 손뭉치의 솜을 따와 이솜이라고
짓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화 맛있는 인생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2011년 22살 메이블린 광고 출연,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 출연,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 영화 푸른 소금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23살 영화 마천루 출연, 드라마 유령 카메오로 출연, 2013년 24살 영화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출연, 영화 사이코메트리 출연, 영화 더 헥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 25살 직접 피아노를 배워 출연한 영화 하이힐 출연, 영화 산타바바라 출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솜이라는 이름을 알린 영화 마담 뺑덕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광고, 영화, 드라마, 모델 할 거 없이 어느 특정한 캐릭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능숙하게 소화한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27살 배우 강하늘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 좋아해줘 출연, 영화 범죄의 여왕 출연, 2017년 28살 사이닉 광고 출연, 영화 그래가족 출연, 영화 대립군 출연, 이전과는 다른 캐릭터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을 이솜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배우 박병은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9살에는 평론가들에게 한국 영화에서 지금껏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며 엄청난 호평을 받은 영화 소공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솜의 캐릭터가 애연가였는데 실제 이솜은 현재까지도 담배의 담자도 모를 정도로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 씬을 찍을 때 많으면 반갑 정도 피웠으며 찍을 땐 정말 어지럽고 토를 할 것 같았지만 연기가 덜 나오면 감독님께서 계속 요구를 했고 배우로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촬영을 이어갔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드라마 제3의 매력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소공녀로 루키상 여자 연기자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30살 에스트라 광고 출연, 펜잘 광고 출연, 영화 출장 수사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4개월간 수영 연습을 한 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출연, 드라마 구해줘2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제6회 들꽃영화상에서 작년에 출연한 영화 소공녀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20년 31살 영화 싱글인 서울 출연, 배우 안지홍이 감독을 맡은 단편영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출연,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그리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90년대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95년도 엄마의 사진을 참고했으며 구제옷이 많은 동묘시장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피팅을 한 뒤 의상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90년대 갈매기 눈썹을 연출하기 위해 실제 눈썹을 뽑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후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하게 되고 제41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여우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32살 예능 티키타카 출연,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도 본명도 김욱빈, 1987년 1월 3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태어나지만 성장기는 광양시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날아다니고 뛰어댕기고 칼싸움하는 그런 판타지 액션물인 홍콩 영화를 보고 자라면서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어 연기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무려 편도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순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션물을 워낙 좋아해서 연기학원에 다닐 때 스스로 검수를 터득하기도 했고 태권도 2단, 합기도 3단, 복싱, 무에타이 등등 몸쓰는 것을 주로 배웠다고 합니다. 여하튼 연애 때처럼 학원을 열심히 다니던 어느 날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죠. 하지만 연기까지 그만둘 수는 없어 광양여자중학교에서 연극반으로 활동하게 되고 광양실업고등학교에서도 연극반으로 활동하면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9살 드디어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최강희, 박예진, 스앵님, 공효진, 송지효 등등 당시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이었던 영화 요고기단 목소리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추석 특집 드라마 하노이 신부에 출연하여 하노이 대학 한국어과에 다니는 베트남 현지인 역을 연기하게 되는데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홈페이지 게시판이 김욱빈 얘기로 폭발하게 되죠. 저 베트남 여자 배우 누구냐, 연기 참 잘한다, 한국어 참 잘하던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배우 아니냐 등등 전작인 여고괴담을 보지 못하여 김욱빈인지 몰랐던 시청자들이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다 남긴 것이었죠. 물론 김욱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장난으로 설마 진짜
베트남 사람 아니냐며 연기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배우가 갑자기 베트남 배우가 된 것에는 김옥빈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현지인 역을 위해 베트남어 강사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비슷한 체격을 만들기 위해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0살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에 출연하게 되지만 김옥빈에게는 죽겠어요 하느님이었다고 하는데요. 1월 초부터 방영 예정인 드라마를 12월 중순부터 촬영을 시작한 탓에 일주일 동안 2시간, 한 달간 10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남는 시간에 차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여하튼 피곤이 누적된 탓에 화면에는 계속 얼굴이 부어 보이게 나와 드라마가 종영할 때까지 팬들에게 얼짱 출신의 모습이 없어 보일 정도로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이후 가수 박정현의 노래 위태로운 이야기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아랑 카메오로 출연, 김옥빈의 엄청난 댄스 실력을 볼 수 있는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 출연, 가난한 소녀 연기를 위해 8kg의 몸무게를 감량한 뒤 영화 다세포 소녀 출연, KM 뮤직 페스티벌 MC로 참석, 그리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로 PD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7년 21살에는 입세주 광고를 시작으로 드라마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출연, 가수 지아의 노래 물끄러미 뮤직비디오 출연, KM 뮤직 페스티벌 시상자로 참석, 그리고 2008년 22살 1724년 조선 한양에서 벌어진 조폭들의 싸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1724 기방난동 사건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9년 23살 김옥빈의 제1의 전성기인 영화 박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감독이었던 박찬욱은 여주 캐스팅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주 역이 유부녀에 상대 배우가 송강호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배우들은 제외하고 캐스팅에 나서게 되죠. 하지만 마치 짠듯이 모든 배우들이 캐스팅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캐스팅에 난항을 겪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형, 다세포 소녀에 나온 김옥빈 배우는 어때? 바로 그 전화는 다세포 소녀의 감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은 김옥빈 나이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어 결국 김옥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하기 싫어 몇십만원짜리 포도주 2병을 먼저 먹이게 되고 조심스럽게 캐스팅 제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결국 김옥빈은 2병이나 먹어서 미안하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게 되고 영화 박쥐로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 참석하게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화 여배우들에 출연하게 되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 25살 가수 스키즈의 노래 붐붐붐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고지전 출연, 예능 탑기어 코리아 출연, 보컬 김옥빈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밴드이자 디지털 싱글도 발매하고 실제로 홍대에서 공연을 한 예능 OK펑크 출연, 그리고 2012년 26살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3년 27살 리뉴 광고 출연, 영화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출연, 드라마 칼과 꽃 출연, 영화 11시 출연, 2014년 28살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유나의 거리로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5년 29살에는 영화 소수의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년 전인 2014년도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용산 참사를 다룬 민감한 소재라는 이유로 당시 정부와 여러가지 압박으로 인하여 개봉이 연기되었다가 개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6년 30살 희망TV에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배틀트립 출연, 시사 교양 프로그램 김제동의 톡투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31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영화 악녀에 출연하게 되죠. 김옥빈은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에서 악녀를 촬영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정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장면 빼고는 차 보닛에 매달리는 것, 3층에서 유리창을 뚫고 나가는 것 등등 모든 액션씬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액션 영화라는 점이 외국에서 먹혔는지 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긴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게 되고 김옥빈 개인적으로는 영화 박쥐 이후 다시 한번 레드카펫을 밟게 되죠. 이후 예능 아는 형님에 출연하게 되고 예능 인생술집 시즌2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2살 영화 1급 비밀 출연,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춘사영화제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영화 악녀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3살 540억 원이 투자된 한국판 왕좌의 게임인 드라마 아스달연대기 출연, 그리고 2021년 현재 35살 드라마 다크홀에 출연하면서 액션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명인 박지연에서 박을 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지연은 199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서울 수유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지연의 정식 데뷔는 2009년 17살 티아라의 노래 거짓말 때이지만 사실은 정식 데뷔 2년 전인 2007년 15살 과외 선생님을 유혹하는 엄마의 딸 역을 맡아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단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진 역을 맡은 드라마 헬로 애기씨의 단역으로 출연, 드라마 로비스트에서도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8년 16살, 16살의 나이에 19살의 역을 연기한 드라마 애자언니 민자의 단역으로 출연, 그리고 스마트 규복 콘테스트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받게 되면서 샤이니 그리고 FX의 빅토리아와 함께 스마트 규복 모델로 선발되는데요. 당시 은상은 엑소의 찬열이 받게 되고 그 콘테스트의 MC를 맡은 사람은 바로 정형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기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2009년 17살 가수 SG 워너비의 노래 내 사랑 울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작으로 가수 시아 다비치와 함께 노래 여성시대로 첫 음악방송 출연, 그리고 6인조 아이돌 그룹 티아라로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티아라에 대해 조금만 얘기하자면 원래는 5인조 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드라마 OST를 참여하며 같은 소속사인 시아와 다비치처럼 보컬 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에 데뷔 예정인 포미닛 그리고 애프터스쿨, 소녀시대, 트웬티원 등 아이돌 그룹의 컴백 때문에 보컬 그룹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걸스데이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지혜 그리고 스피카의 멤버 양지원이 탈퇴하게 되고 소연, 보람, 큐리가 급하게 영입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데뷔곡 거짓말로 활동, 드라마 혼 출연, 예능 스타골든벨 출연,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키 카메오로 출연, 같은 소속사 그룹 초신성과 함께 노래 타임투럽으로 활동, 노래 뽀삐뽀삐로 활동, 그리고 노래 처음처럼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0년 18살 드라마 공부의 신 출연, 노래 너 때문에 미쳐로 활동, 음악 프로그램 쇼음악 중심 MC로 활동, 가수 영건의 노래 너를 보내줘야 한다 뮤직비디오 출연, 예능 스타골든벨 출연, 니콜, 아이유, 유인나 등등이 출연한 예능 영웅호걸 출연, 배우 윤시은, 박은빈, 지창욱 등이 출연한 영화 고사 두 번째 이야기 교생 실습 출연, 드라마 정글피쉬 출연, 그리고 노래 왜 이러니로 활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19살 드라마 미스 리플리의 카메오로 출연, 복고풍 컨셉인 노래 롤리폴리로 활동, 가수 서인곡의 노래 쉐킷업 뮤직비디오 출연, 노래 크라이크라이로 활동, 가수 다비치와 함께 노래 우리 사랑했잖아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20살 노래 러비더비 활동을 시작으로 배우 박소준, 강소라 등등이 출연한 드라마 드림아이2에서 발연기를 하는 역으로 출연, 뮤지컬 우리들의 청춘 롤리폴리 출연, 예능 위기탈출 넘버원 스페셜 MC로 출연, 노래 데이바이데이로 활동, 노래 섹시러브로 활동, 2013년 21살 티아라 유닛그룹 티아라 M4의 노래 전원일기로 활동, 그리고 티아라, 더시아, 파이브돌스, 스피드의 노래 진통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4년 22살 음악 프로그램 더쇼 MC로 활동, 가수 더시아와 배우 손호준의 노래 하면 할수록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임시한의 맞선녀 역으로 출연, 티아라 멤버 최초의 솔로곡이며 지연의 역대급 비주얼을 볼 수 있는 노래 1분 1초로 활동, 예능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 출연, 예능 주간 아이돌 출연, 예능 식신로드 출연, 예능 안녕하세요 출연, 그리고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3살 한중 합작영화 해후 출연, 제9회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한류 부문 인기상 수상, 웹드라마 달콤한 뉴욕 출연, 2016년 24살 2016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에서 한류 걸그룹 톱스타상 수상,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 런웨이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7년 25살에는 음악 프로그램 더쇼 스페셜 MC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오창석과 함께 예능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출연, 예능 안녕하세요 출연, 2018년 26살 예능 비디오스타 스페셜 MC로 출연, 그리고 원래 소속사를 떠나 배우 매니지먼트사인 파트너즈 파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솔로곡 원데이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27살 천부적인 바이올린 실력의 외모까지 갖춘 말 그대로 엄친딸 역을 연기한 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 주연으로 출연,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개설, 유튜브에서 안무 영상으로 350만화의 조회수를 기록한 솔로곡 테이크 어 하이크 발매, 2020년 28살 추석특집 문명특급 숨어듣는 명곡에 출연, 예능 온앤오프 출연, 그리고 방영 예정인 웹드라마 옆집 마녀 제이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현재 29살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출연하면서 15살 때부터 현재까지 가수 배우 할 거 없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민 씨는 1995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의 꿈이 배우였지만 여군이나 외교관이 됐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꿈은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고민 씨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고 남들과 같은 평범한 길을 걷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웨딩 산업이 커진다는 기사를 보게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 준비, 음식, 신혼여행 예약, 혼수품 구입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획하고 대행하는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일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과연 돈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게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되죠. 서울에 살면 무조건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고민 씨는 그게 아니란 걸 깨달은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기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듯 소속사 없이 이곳저곳 오디션을 보게 되고 결국 2016년 22살 고혜지라는 이름을 고민 씨로 개명한 후 웹드라마 72초 시즌3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4회 SNS 3분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영화 평행소설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각본은 물론 감독과 주연까지 고민 씨가 만든 영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웹드라마 72초 시즌3 출연 후에 아무리 오디션을 봐도 캐스팅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던 그때 내가 만든 영화에 내가 출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고 평소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해서 시나리오 작법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평행소설을 제작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2017년 23살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출연, 웹드라마 완전 무결 그놈 출연, 드라마 청춘시대2 출연, 웹드라마 멜로올릭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24살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세트플레이어의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라이브 출연,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출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영화 마녀에서 배우 김다미의 친구로 출연했는데요. 마녀를 본 관객들은 체중을 불려서 58kg으로 출연했다는 것에 놀라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놀랬던 것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시면 이해가 안 되니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스페셜 잊혀진 계절 출연,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에서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9년 25살 영화 봉오동 전투 출연,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1 출연,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로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6살 드라마 스페셜 고백하지 않는 이유 출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 씨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오디션 당시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의 이영복 감독이 지수, 유리, 은유 중 어떤 역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거기에 고민 씨는 유리라고 답을 했더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넌 은유야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그렇게 캐스팅이 된 고민 씨는 58kg까지 찌웠던 마녀와는 달리 체중을 44kg까지 감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촬영 2달 전부터 발리 연습을 한 뒤 출연하게 되죠. 또한 앞에 링크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위트홈에서도 자유롭게 애드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욕을 들은 이진욱은 실제로 자신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냐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의 시상자로 참석하게 되죠. 이후 2021년 27살 화장품 클리오 광고 출연, 올리브영 세일 광고 출연,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출연, 그리고 드라마 5월의 청춘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김서영은 1973년 10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김서영이 어렸던 그 시절에는 얼굴이 예쁘면 아나운서나 스튜어디스를 꿈꿨는데 김서영은 오로지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만 했으며 주변에서도 너는 왠지 배우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20살 미스코리아 강원도 대회에 참가해 삼성전자상을 받게 되고 1994년 22살 KBS 1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렇게 2000년 28살 드라마 요정컨미 출연, 영화 찍히면 죽는다 출연,
2002년 30살 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에 출연하면서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활동하게 됩니다. 사진은 없지만 94년도 데뷔와 동시에 사진이 있는 2002년까지 약 9년 동안 무려 24개의 작품에 출연하지만 대부분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을 연기했기 때문에 인기는 못 끌게 되죠. 그러던 와중 2003년 31살 영화 맛있는 잭스 그리고 사랑을 통해 김서영이라는 배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제목만 봐도 청불 영화인 걸 알 수 있는데 김서영은 전국 배우로 데뷔를 했고 무려 24개의 작품에 출연했지만 그 24개의 작품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이 청불 영화로 인기를 끈 나머지 에로 배우로 인식되어 당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004년 32살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조연으로 출연하여 세련된 연기를 보여주는 걸 시작으로 2005년 33살 드라마 굿세어라 금수나 출연, 드라마 그린로즈 출연, 영화 여고괴담4 목소리 출연, 2006년 34살 영화 짝패 출연, 영화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층 출연, 2007년 35살 영화 검은집 출연, 드라마 연인이어에 출연하면서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 차도녀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2008년 36살 사진만 봐도 무슨 드라마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얼굴에 점 하나만 찍고 와도 다른 사람이 되는 막장 드라마의 시초이자 김서영의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아내의 유혹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김서영은 이 드라마를 통해 에로 배우, 차도녀,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미지를 180도 바꾸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분에게 배우 김서영을 알게 된 드라마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의 유혹이 먼저 나올 정도로 비로소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김서영이 연기한 시네리의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시네리는 아는데 김서영은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 김서영의 본명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9년 37살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으로 연속극 부문 여자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0년 38살 드라마 자이언트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맨발의 꿈 출연, 영화 죽이고 싶은 카메오로 출연, 2012년 40살 영화 웨딩 세레모니 출연, 드라마 셀러리맨 초안지에서 아내의 유혹을 이어 또 한 번 악녀로 출연, 드라마 넝쿨제 굴러온 당신 출연,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 출연, 그리고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41살 영화 베를린 출연, 웹드라마 방과후 복불복 출연, 드라마 귀향후 출연, 영화 소설 영화와 만나다 출연, 2014년 42살 드라마 개과천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 2회의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출연 후 반응이 너무 좋아 16부작 중 9회까지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봄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마드리드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봄으로 외국어 영화 부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5년 43살 예능 런닝맨 출연, 드라마 어셈블리 출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어셈블리로 여자 조연상 수상, 2016년 44살 드라마 굿와이프 출연, 2017년 45살 생애 첫 칸 영화제 참석, 칸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준 영화 악녀 출연, 그리고 예능 SNL 코리아 9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8년 46살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1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출연,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카메오로 출연, 그리고 아내의 유혹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드라마의 스토리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배우들의 연기도 엄청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김서영이 김주영이라는 역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내어 종영이 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 당시 김서영은 본인 성격과 상당히 다른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김주영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서 촬영하는 씬이 많기도 했고 김주영에게 몰입이 된 후부터는 알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날이 점점 많아져 일정이 2시간이나 밀린 적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47살 예능 아는 형님 출연, 제12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핫스타 차이나상 수상, 그리고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20년 48살 개봉 예정 영화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미스터주 사라진 VIP 출연,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로 미니 시리즈 장르 액션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21년 49살 드라마 마인에 출연하면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박보영은 1990년 2월 12일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주임원사로 전역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일명 특전사로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과들을 다니면서 많은 곤충들을 채집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썰 매장 대신 동네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친구들도 대부분 군인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발령에 따라 친구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주소를 꼭 알려달라며 펜팔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연생으로 2001년 12살 증평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증평여자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박보영에게 연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증평여자중학교에는 시니들이라는 영화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동아리원들은 영화의 소품으로 큰 인형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없어 인형을 구입하지 못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눈앞에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박보영이었고 그 자리에서 박보영을 섭외한 후 인형 역으로 출연시키게 되죠. 배우 인생 통틀어 첫 연기를 인형으로 시작한 박보영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동아리에서 만든 단편영화 이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현실도전상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연기에 대한 재미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고 영화를 본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계기로 차근차근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연기 수업에 술 취한 선생님이 들어오는 등 아버지 월급에 맘먹는 돈을 수업료로 날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머리끈은 무조건 검정색 고무줄, 양말은 발목을 가리는 하얀색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중학교 교칙이 매우 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발목이 짧은 양말이라도 신을 수 있게 건의하고 가자고 뜻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막상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고 박보영 혼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할 얘기가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짧은 양말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풍기물란죄도 아니지 않냐, 이를 주제로 회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교무실로 끌려간 뒤 반성문을 약 2달 동안 썼다고 합니다. 이후 대성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공부는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연기 수업을 받는 강행군을 이어가게 되죠.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과 증평으로 가는 힘든 일정 때문에 금방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보영은 볼펜을 입에 물고 침을 흘려가며 매일 발음 연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차를 탈 때,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할 때, 화가 날 때, 심지어 진심으로 슬플 때 자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노력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2006년 17살 드라마 비밀의 교정을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8살 배우 한가인의 아역으로 드라마 마녀유의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이민호, 문채원, 권율이 출연하였지만 당시 모두 무명이었던 탓에 시청률이 저조해 16부작에서 8부작으로 조기 종영한 드라마 달려라 고등어 출연,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오늘도 이쁜 걸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왕가나에서 배우 구혜선의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당시 계곡 급류에 휩쓸려가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으며 NG가 나면 바로 촬영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장에서의 기억 때문에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을 찍기 전까지는 드라마 현장은 무섭고 삭막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왕가나로 여자 아역상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많은 연예인 분들을 보면 수시로 대학에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박보영은 드라마 왕가나의 PD가 추천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본 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정시로 합격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8년 19살 가수 유리의 노래 가슴아 제발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박혜경의 노래 사랑과 우정 사이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정글PC 시즌1 출연, 드라마 최강치로 카메오로 출연, 첫 상업영화 도전작인 우락교 이티 출연, 영화 초감각 커플 출연, 배우 최지우의 아역으로 드라마 스타의 연인 출연, 그리고 지금의 박보영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과속 스캔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저 역할을 박보영 아니면 누가 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박보영은 경험이 없는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받은 게 아닌 짧은 대사를 주고받은 1차 아빠와 싸우는 장면을 즉흥 연기로 했으며 이때 박보영이 한 대사가 실제로 시나리오에 방영되어 명장면이 탄생한 2차 수수한 의상을 입어보는 3차 그리고 가창력도 필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 스태프가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얼굴은 사차까지 긴 오디션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캐스팅이 되고 매일 영화사에 출근하면서 리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급 영화 같은 제목과 포스터로 인해 개봉하기 전부터 망할 거라는 얘기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나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82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박보영은 아역 배우에서 20대를 대표하는 여자 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 영화 배급사에서 후발주자였던 롯데가 CJ, 쇼박스를 이어 3대 배급사에 안착하게 되죠. 이후 2009년 20살에는 작품보다 시상식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지난해에 출연한 과속 스캔들로 9개의 신인상, 2개의 인기상, 그리고 대상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박보영을 영영 보지 못할 뻔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보통 신인들은 인기를 얻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듯이 여세를 몰아 후속작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기 마련인데 자세히 보면 거의 1년 동안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보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얻은 인기 탓에 부담감이 커서 쉽사리 작품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당시 소속사와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과속 스캔들의 흥행으로 몸값이 치솟은 박보영을 이용해 김연아를 노린 피겨스케이팅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기작 선택에 회방을 놓게 되죠. 그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 찬란한 유상 같은 작품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박보영은 원래부터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고 당시 몸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소속사 반강요에 따라 피겨스케이트를 배우게 되죠. 그 결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고 피겨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가며 강행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당시 동행한 소속사 관계자가 박보영에게 주사를 맞으려면 상하이를 모두 탈의하고 맞아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 때문에 물리치료로 대신하게 되죠. 그렇게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출연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영화 제작은 무산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을 리 없던 제작사들은 출연을 약속해놓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보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박보영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결국 이러한 사태를 보다 못한 박보영의 부모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을 찾아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후 박보영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고 은퇴까지 고려한 후 본가가 있는 증평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가와 학창시절 학교의 주소로 수많은 팬들이 보낸 팬레터에 마음을 돌려 복귀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후 소속사와의 갈등을 매듭 지은 후 과속 스캔들에서 같이 출연한 차태현의 소개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2010년 21살 예능 스타 금이환영 프로젝트 달고나 출연을 시작으로 2011년 22살 예능 런닝맨 출연, 가수 아이유의 노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리오 더빙으로 출연, 그리고 가수 비스트의 노래 픽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23살 스크린 복귀작으로 영화 미확인 동영상 절대 클릭 금지 출연, 그리고 박보영 연기 인생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해준 영화 늑대소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다른 작품에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늑대소년 시나리오를 받은 후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아 먼저 출연하기로 한 영화 제작사 대표에게 양해를 구한 뒤 늑대소년에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 제작비 30억, 마케팅 비용이 50억 정도로 비교적 제작 규모가 작았던 영화였지만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훌쩍 넘긴 706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여 멜로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후 슈퍼스타 K4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예능 놀러와 투루맨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4살 가수 스피더의 노래 슬픈 약속과 이츠 오버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눈의 여왕 더빙으로 출연, 예능 정글의 법칙 사기 인 뉴질랜드 편 출연, 예능 게릿 뷰티 셀프 출연, 한국 주얼리 페어에서 베스트 주얼리 레이디상 수상, 그리고 제7회 엠넷 트웨니즈 초이스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영화 늑대 소년으로 영화 트웨니즈 무비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4년 25살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영화 피 끓는 청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캐스팅에서부터 제작 개봉까지 총 3년이 걸렸는데 맨 처음 캐스팅이 된 박보영이 다른 영화를 찍지 않고 기다려준 덕분에 상대 역의 이종석 등이 캐스팅되어 무사히 촬영을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손익분기점도 넘겨 당시 투자를 맡았던 담소필름 대표는 지금까지도 박보영을 은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열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영화 피 끓는 청춘으로 영화부문 우수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5년 26살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의 출연을 시작으로 말해봤자 입 아픈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박보영은 이 드라마를 통해 데뷔 10년 만에 첫 키스씬을 찍었다고 하는데 첫 키스씬을 위해 다른 드라마의 키스씬을 무한반복으로 돌려보았으며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몇몇의 키스씬이 탄생하게 되죠. 이후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돌연변이 출연,
영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출연.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로 전국 청소년이 뽑은 인기 영화인가 인기스타상 수상, 그리고 2016년 27살 예능 위키드 출연.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으로 배우 김슬기와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포토제닉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8살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전 액션씬을 연습하다가 오른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지만 작품에 누를 끼칠까봐 촬영하는 5개월 동안 부상을 숨겼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으로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8년 29살 영화 너의 결혼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중 첫사랑에게 청첩장을 주는 씬이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벌레 소리 등 악조건 때문에 NG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보영은 첫사랑에게 청첩장을 주는 건 온 우주가 방해할 정도로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얘기하게 되죠. 또한 몰래 땡땡이를 친 후 시장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박보영의 고향인 청주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도중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던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했다 합니다. 이후 예능 맛있는 녀석들 출연. 2019년 30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마켓 출연. 그리고 드라마 어비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31살 개봉 예정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출연. 웹예능 톡이나 할까 출연. 2021년 32살 예능 어쩌다 사장 출연.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이보영은 1979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친가와 외가에서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시집을 잘 가는 게 부모님의 바람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잘 졸업한 후 공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이후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에 편입하게 되죠. 그리고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미스코리아가 되면 취업이 쉽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22살 미스 대전 충남에 출전해 대전 충남 진에 당선되지만 본선에서는 입상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필 동시에 MBC 아나운서 시험도 치르고 있는 중이었고 승무원보다는 아나운서를 꿈꿨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MBC 아나운서 시험에서 최종 2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또 하필 이정민 아나운서에게 밀려 불합격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학창시절에 꾸준하게 들어왔던 길거리 캐스팅을 떠올리게 되고 부모님께 넌지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돌아온 대답은 너는 친가 외가에서 하나뿐인 딸이니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었고, 심지어 이보영의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자 아버지가 아는 연예계 쪽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연예계 활동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며 좀 꾸짖어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는 지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보영을 직접 본 아버지의 지인은 꾸짖어달라는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시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해줄 수 있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3년 25살 드라마 백수탈출에 출연하면서 얼떨결에 연예계에 입성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떨결에 배우가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매니저는 연예인이 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장을 돌게 했으며 소속사는 이보영과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려 장편 드라마 3개를 동시에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보영 본인은 무슨 작품을 하는지도 모르고 작품 현장에 가는 일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인 배우였고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 누가 봐도 자신의 연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열심히 연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일이 너무 많아 촬영장에 항상 지각을 해 눈치를 보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연예계 생활에 점점 지치기 시작하면서 2006년 28살 드라마 미스터 굿바이를 마지막으로 연예계 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영화 비열한 거리 출연, 그리고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캐스팅해준 드라마 게임의 여왕에 출연하게 되지만 이미 지쳐있는 마음과 몸 때문에 촬영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 커튼을 친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속사 계약 만료와 함께 연예계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 인연이 되어 전역 후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가 된 배우 지성을 만나게 되는데 지성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가 점점
점점 괜찮아지게 되죠. 또한 지성이 가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고 조금씩 연예계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작품으로 2008년 30살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에 출연하게 되고 예능 러브 버라이어티 싱글즈 100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9년 31살 독립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촬영 도중 감독에게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걷는 것도 못한다면서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혼나게 되고 심지어 배우들이 앉는 의자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첫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밑바닥에서부터 연기를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상처보다는 오히려 촬영이 끝난 후 연기 트레이닝을 받게 되죠. 그렇게 연기를 배운 후 찍은 작품인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2살 드라마 부자의 탄생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빌라 출연, 가수 지아 포맨의 노래 울고불고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카메오로 출연, 2011년 33살 드라마 애정만만세 출연, 예능 놀러와 출연, 가수 에이트의 노래 썸데이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애정만만세로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2년 34살 드라마 적도의 남자 출연,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적도의 남자를 찍는 도중 내 딸 서영이에 캐스팅이 되는데 적도의 남자를 찍고 바로 50부작 드라마를 찍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돌고 돌아 다시 이보영에게 오게 되고 결국 최고 시청률 47.6%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후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적도의 남자로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드라마 내 딸 서영이로 배우 이상윤과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3년 35살 예능 달빛 프린스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시사 교양 프로그램 잇 시티 이보영의 카페 이탈리아 출연, 예능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 출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출연, 배우 지성과 결혼, 2013 희망로드 대장정 출연, 모교인 인천여고 100회 졸업식 참석,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배우 이종석과 2번의 베스트 커플상, 2번의 여자 최우수 연기자상, 그리고 2번의 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 36살 드라마 신의 선물 14일 출연, 예능 힐링 캠프 출연, 제50회 백성예술대상에서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임신을 하게 되고 예쁜 딸을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3년 후인 2017년 39살 드라마 귓속말 출연,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귓속말로 월화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 2018년 40살 드라마 마더 출연, 그해 열린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드라마 마더로 여자 연기자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42살 드라마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출연, 드라마 스타트업 카메오로 출연, 2021년 43살 드라마 마인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소는 1999년 9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태어나 분당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정신여자중학교 졸업,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어렸을 적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했으며 전국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피겨스케이팅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가슴속에서 연예인의 꿈을 키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쁘니까 배우를 해도 되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연예인의 꿈이 더욱 확고히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었고,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인 정지소는 스스로 주변에 연기하는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오디션을 알아본 뒤 연기자의 길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2년 14살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둠과 동시에 드라마 메이퀸에 캐스팅되어 아역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 배우 김보경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15살 미래의 자신의 아빠가 될 배우 이성균과 함께 오레어 광고 출연, 어린이 프로그램 마그리쇼 무작정 탐험대 시즌4 출연, 드라마 TV소설 삼생이에서 배우 홍아름 아역으로 출연, 어린이 프로그램 난감스쿨 출연, 드라마 귀황후에서 배우 하지원의 아역으로 출연, 그리고 드라마 스페셜 오빠와 미운 우리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6살 드라마 내 생의 봄날 출연, 영화 다우도에서 배우 구혜선의 아역으로 출연, 2015년 17살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배우 한지민 아역으로 출연, 드라마 화종 출연, 영화 대호 출연, 2016년 18살 웹툰 히어로 툰드라쇼2 꽃가족 출연, 그리고 드라마 W에서 배우 한효주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21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16년도부터 기생충에 출연한 19년도까지 약 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그리고 입시 준비를 한 뒤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는데, 대학생활 도중 우연히 기생충 오디션을 보게 되고 캐스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촬영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자퇴를 하게 되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정지소는 일에 대한 갈망이 컸고 엄청난 분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들어왔으니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학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작품이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한 기생충 때부터 이때까지의 활동명이었던 본명인 현승민에서 정지소라는 예명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친동생 이름이 화랑인데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에 지소태후가 화랑을 조직한 걸 알게 된 뒤 동생을 엄마처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에 힘입어 배우 마동석과 함께 LG 요플러스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2살 개봉 예정 영화 방법 재차이 출연, 개봉 예정 영화 압구정 리포트 출연, 그리고 드라마 방법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방법에는 사람을 저주해서 손발이 오그라지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정지소는 방법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몰라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 무서운 이야기나 전설, 오컬트 같은 걸 유튜브로 많이 찾아봐서 금세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또한 너무 출연을 하고 싶어 오디션을 보러 갈 때 대본을 통째로 외워갔으며, 삭발을 할 수 있냐는 감독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의 후보 중 만장일치로 합격하게 되면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23살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출연하면서 아역배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고 금가수 누리말 새록새록을 따와 본명으로 활동 중인 금새록은 1992년 9월 6일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연기자의 꿈을 꾸기에는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편이 아니기도 하고 어머니의 반대로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무용을 접하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되죠. 하지만 금새록이 한국무용을 배운 시간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건 연기라는 것을 깨달은 후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기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2014년 23살 졸업을 하게 되지만 소속사가 없어서 3-4년 정도는 혼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 3-4년 동안 출연작으로는 2015년 24살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출연, 영화 암살 출연, 2016년 25살 독립영화 도시체험 출연, 웹드라마 여러가지 이유 출연, 가수 푸르네의 노래 야생의 밤 뮤직비디오 출연, 웹드라마 게임회사 여직원들 출연, 영화 덕희홍주 출연, 가수 룬의 노래 턴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밀정 출연, 영화 한강블루스에 출연하면서 차근차근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주고 이끌어줄 회사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굳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6살 지금의 소속사를 만나게 되고 가수 딘딘의 노래 마이소피 뮤직비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소피 한결 광고 출연, 2018년 27살 하이마트 광고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금새록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드라마 같이 살래요 출연, 영화 독전 출연, 영화 공작 출연, 그리고 웹드라마 내 여친은 파파라치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28살 드라마 열혈사제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 출연, 영화 나란 말싸미 출연, 영화 아워바디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열혈사제로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9살 프롬바이어 광고 출연, 개봉 예정 영화 카브리올레 출연, 고목님 유튜브에 가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 스테이지 모두 그곳에 있다 출연, 그리고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21년 30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그리고 드라마 5월의 청춘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인 이혜리에서 성을 뺀 이름으로만 활동 중인 혜리는 1994년 6월 9일 아버지께서 초원을 달리는 백마에 타는 꿈을 꾸신 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읍에서 태어나 삼리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으며 반에서 가장 빨리 손을 들고 가장 빨리 대답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반장 자리는 항상 혜리 거였으며 전교 회장까지 하게 되죠. 이후 경화 여자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지만 얼마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가락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찾아듣고 부르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가수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용기가 없어 가수와 공부 둘 다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2010년 17살 어느 한 대형 연기학원에서 주최한 메이퀸 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혜리는 카메라 테스트, 춤, 노래 등에서 고득점을 받아 상을 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생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수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혜리는 이 메이퀸 선발대회를 통해 드림티 엔터테인먼트의 눈에 띄어 걸스데이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혜리가 소속사와 계약할 때는 이미 걸스데이가 갸우뚱이라는 노래로 활동 중이었는데 당시 갸우뚱이라는 노래가 논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이라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걸스데이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혜리는 걸스데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합류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예능 가족 버라이어티 꽃다발에 출연을 시작으로 노래 잘해줘봐요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8살 시사 교양 프로그램 체험 삶의 연장 출연, 노래 반짝반짝으로 활동, 노래 한 번만 안아줘로 활동, 2012년 19살 제4회 아이돌 육성 수영 선수권 대회 출연, 그리고 첫 드라마 출연작인 드라마 맛있는 인생에서 인채무의 넷째 딸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10개의 대사 중 8개가 다녀왔습니다와 아빠 식사하세요 였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20살에는 노래 기대로 활동, 가수 C클라운의 노래 흔들리고 있어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원더보이즈의 노래 타잔 뮤직비디오 출연, 노래 여자 대통령으로 활동, 드라마 더 드라마틱 출연, 예능 불후의 명곡 출연, 가수 NCI의 노래 교생쌤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추석 특집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1살 음악 프로그램 더쇼 MC로 활동, 예능 스타킹 출연, 그리고 개인적으로 혜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노래 썸띵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음발로 염색을 하고 컴백을 하게 되는데 혜리의 모습을 본 팬들은 혹시 할머니? 라는 별명을 만들어주게 되고 멤버 중 한 명이 이게 또 마음에 들었는지 쇼케이스 현장에서 별명을 폭로하게 되죠. 이후 노래 달링으로 활동, 예능 위기탈출 넘버원 출연,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유라편 출연, 그리고 지금의 혜리를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예능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진짜 사나이 출연 후 혜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혜리가 출연한 농심 너구리의 매출 증가가 전월보다 약 45% 증가, 금액으로는 약 10억가량의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예능 SNL 코리아5 출연, 예능 1대백 출연, 예능 마녀사냥 출연,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공주병 걸린 백치미 캐릭터를 연기한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가요대제전에 MC로 참석하게 되고 MBC 방송연예대상에서는 예능 진짜 사나이로 쇼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신인상과 최고 시청률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5년 22살에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출연을 시작으로 노래 링마벨로 활동, 그리고 혜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덕선 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1화부터 20화까지 덕선이의 모습이 혜리의 본 모습 같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응팔의 작가와 PD가 진짜 사나이에 나온 혜리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2016년 23살 설 특집 몰카 배틀 왕자의 게임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드라마 딴따라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응답하라 1988로 여자 신인상, 여자 부문 대세 배우상, 배우 박보검과 베스트 키스상을 받게 되고 드라마 딴따라로는 뉴스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24살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예능 아는 형님 출연, 노래 I Will Be Yours로 활동, 예능 한 끼 줍쇼 출연, 예능 인생 술집 출연, 예능 마이리틀 텔레비전 출연, 그리고 드라마 투캅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사회부 기자 역할로서 리포팅 연기를 해야 하는 씬이 많았기 때문에 공을 들여 리포팅 연기를 준비했으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는 밑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여자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5살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해리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인 물괴 출연, 2019년 26살 드라마 청일전자 미스리 출연, 그리고 영화 판소리 복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7살 예능 바퀴 달린 집 출연, 드라마 청춘기록 카메오로 출연, 2021년 28살 예능 아는 형님 출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정이었던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리미 마켓에 게스트로 출연, 그리고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 출연하면서 가수, 배우 할 거 없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한지연은 1996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2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쌍둥이 남동생이 2014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모델 한승수인데, 자신은 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학생 때 동생이 모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델치고 작은 키인 170cm에서 성장이 멈춰 무용으로 입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돌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기에 빠지게 되면서 연기 입시를 준비하게 되죠. 그렇게 압구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입시 준비를 해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모두 수시로 합격하게 됩니다. 몇 년을 연습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들을 엄청나게 짧은 준비 기간에 엄청난 합격 결과를 보여주어 제가 걔야 수시 7관왕, 이런 식으로 당시 연기 입시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시 7관왕이 연예계에도 소문이 났는지 연기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인 2018년 23살 현대자동차 광고를 시작으로 원티드 광고 출연, 삼성 갤럭시 S9 광고 출연, 웹드라마 오늘의 타로맨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24살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광고 출연, 농협 광고 출연, 유니클로 광고 출연, 익스피디아 광고 출연, 화장품 광고 출연, 크몬 광고 출연, 웹드라마 아 집에 가고 싶다 출연, 그리고 정식 데뷔작인 드라마 바람이 분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25살 영화 모든 걸 걸어서 출연,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주석경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한다는 호평을 받게 되는데, 그 증거로 펜트하우스 방영 전과 방영 초에는 1만이 안되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현재는 180만을 넘긴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후 2021년 26살 웨딩 화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신인 여자 배우상 수상, 영화 서복 출연, 그리고 시즌1을 이어 자신을 더욱 알리고 있는 펜트하우스 시즌2, 3에 출연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며 바다 보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색과 음식은 보라색과 마라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녹차에 설탕을 넣어 먹는 것과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멍게, 해삼, 굴, 미역줄기 등등 비린 음식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대신 살이 찌는 역효과가 있는데, 한지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안 찐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취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침대에서 베스킨라빈스의 민트초코와 아몬드 봉봉을 먹으며 유튜브 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재즈를 많이 듣지만 노래보다 ASMR을 즐겨 듣는 편이며, 화장을 하면 쿨톤, 화장을 안 하면 웜톤이고 립스틱은 말린 장밋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본명 곽현빈, 활동명 신현빈은 1986년 4월 10일에 태어나 디자인 일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미술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배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꿈을 키우게 되죠. 하지만 그저 허황된 꿈이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원래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실기도 했지만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미술 이론과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모집 인원은 약 10명이었으며 한예종답게 시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건 물론 국어와 영어 또한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예종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었으나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이 동기와 선배들과는 달리 자신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졸업은 해야 했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잘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 후 고등학교 때 키웠던 꿈인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0년 25살 실제
실제로 베트남 여자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영화 방가방가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 2011년 26살 가수 김진표의 노래 가지말 걸 그래서 뮤직비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무사백동수 출연, 드라마 발효가족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방가방가와 드라마 무사백동수로 여자 신인 연기자상과 뉴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7살 배우 조정석과 함께 영화 강철대요 9곡의 철가방 카메오로 출연, 추석특집 드라마 가족사진 출연,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출연, 제48회 백상예술대상 참석, 2013년 28살 가수 김진표의 노래 좀비 뮤직비디오 출연, 2014년 29살 영화 멀리서 내가 출연, 드라마 미미 출연,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 미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5년 30살에는 영화 어떤 살인에 출연을 시작으로 2016년 31살 드라마 마담 앙투안 출연, 2017년 32살 영화 공조 출연,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1 출연, 가수 예성의 노래 봄날의 소나기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아르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33살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카메오로 출연, 영화 7년의 밤 출연, 드라마 미스트리스 출연, 영화 변산 출연, 2019년 34살 드라마 자백 출연,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35살 영화 클로젯 출연,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출연, 신현빈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 출연, 2021년 36살 가수 잭스키스의 노래 뒤돌아보지 말아요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강한나는 198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발레리나의 꿈을 꾸었으나 스트레칭을 하기도 힘든 신체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 집중하며 장래희망을 고민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으로 연기에 발을 내딛게 되죠. 그리고 강한나 또한 연기가 적성에 맞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연기에 집중하게 되고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준비하여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진학하게 되고 2009년 21살 독립영화 마지막 귀갓길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자이의 왕에 출연하게 되죠. 또한 건축학개론에서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수지가 맡은 역에 오디션을 보았지만 아쉽게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연기 공책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책에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당일 촬영 현장 분위기, 주위의 조언 등등 그때그때마다의 자신의 감정을 적어서 맡은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작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점 4.5점 만점에 4.37점을 받을 정도로 학업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었으며 졸업 후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에 진학하게 되죠. 이후 2011년 23살 영화 수상한 동거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전 소속사인 판타지오의 관계자를 만나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 실은 판타지오 측의 제안은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 판타지오 소속의 한 관계자에게 러브콜을 받았지만 바로 배우의 길을 가기보다 중앙대 연극학과에 가고 싶다며 사양했고, 두 번째는 대학생 때 출연한 독립영화인 마지막 귀갓길로 상을 받았을 때 판타지오 관계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대중들 앞에 나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양하게 되죠. 하지만 고등학생 때 자신에게 제의를 해준 관계자로부터 대학원 시절 다시 제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 25살 영화 롤러코스터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친구2 출연, 그리고 드라마 미스코리아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5년 27살 영화 일어나기 출연, 영화 순수의 시대 출연, 웹드라마 투비 컨티뉴드 카미오로 출연, 드라마 엄마 출연, 2016년 28살 드라마 마녀보감 출연, 그리고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9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출연, 2018년 30살 외모는 청순하고 화려하지만 푼숙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드라마 아는 와이프 출연, 2019년 31살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출연, 드라마 스테이지 귀피를 흘리는 여자 출연, 그리고 총 18번의 출연으로 역대 최다 출연 게스트의 칭호를 얻은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20년 32살 드라마 청춘기로 카메오로 출연, 성공한 CEO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했으며 엄청난 딕션으로 호평을 받은 드라마 스타트업 출연, 그리고 2021년 33살 전직 구미호였다가 인간이 된 역으로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전미도는 1982년 8월 4일 부천광역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자의 꿈을 꾸며 성장하여 명지전문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 영상을 전공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게 아닌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뮤지컬과 연극에만 출연하게 되는데, 실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출연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뮤지컬과 연극에 활발하게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시간이 더욱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2006년 25살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로 데뷔, 2007년 26살 뮤지컬 김종욱 찾기 출연, 2008년 27살 뮤지컬 사춘기 출연, 그리고 데뷔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게 도와준 연극 신의 아그네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8살 뮤지컬 영웅 출연을 시작으로 2010년 29살 연극 호야 출연, 뮤지컬 화려한 휴가 출연, 뮤지컬 왕세자 실종 사건 출연, 2011년 30살 연극 디오서 출연, 연극 갈매기 출연, 그리고 2012년 31살 본격적으로 대극장에서 주연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잡기 시작한 뮤지컬 닥터 지바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전미도는 슬럼프 때문에 뮤지컬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을 하지만 그만두더라도 조승우 선배님이랑 뮤지컬 한번 같이 하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같이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배우가 갑자기 하차하게 되면서 거기에 조승우가 대타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조승우와 호흡을 맞추게 되죠. 이후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출연, 연극 벚꽃동산 출연, 그리고 연극 국립 레퍼토리 시즌 국립극단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32살 결혼, 뮤지컬 해를 품은 달 출연, 연극 14인의 제곱에서 3인극 청혼에 출연, 뮤지컬 베르테르 출연, 2014년 33살 연극 메피스토 출연, 연극 썸걸즈 출연, 그리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할 수 있게 도와준 뮤지컬 원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4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출연, 조승우와 또 한 번 호흡을 맞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출연, 또 조승우와 호흡을 맞춘 뮤지컬 베르테르 출연, 2016년 35살 연극 흑흑흑 히히히 출연, 또 한 번 조승우와 호흡을 맞춘 뮤지컬 스위니 토드 출연, 연극 비 출연, 그리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36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출연,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여우주연상과 여자인기상 수상, 그리고 2018년 37살 특별 출연이었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드라마 마더에 출연, 연극 오슬로 출연, 뮤지컬 닥터 지바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38살에는 뮤지컬 파리빵집에 출연을 시작으로 연극 후회 화성 출연, 처음으로 영화 변신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0년 39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출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미도라는 이름을 알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PD는 1차 오디션 때 전미도가 송하의 대사를 읽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송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5명의 주연들이 율제병원 각 과에서 랜드마크가 돼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미도의 캐스팅을 잠시 보류하게 되죠. 그렇게 전미도 캐스팅에 고민이 많던 와중 이미 캐스팅이 된 배우 조정석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추천드리고 싶다 라는 말이었죠. 알고 보니 조정석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뮤지컬 원스에서 전미도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배우 유연석 또한 전미도를 추천해서 결국 최송하 역의 전미도가 캐스팅이 되죠. 그 결과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3번의 여자 신인상, 베스트 연기상, 라이징 스타상을 받게 되는데요.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신인상 후보에 오르게 되지만 한 표 차이로 배우 김다미가 신인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전미도는 누가 39살의 신인상 후보에 올라보겠냐, 괜히 어려진 것 같고 좋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뮤지컬을 통해 전미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전미도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닌 얼마나 잘할까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2021년 40살 슬기로운 캠핑생활 출연, 제7회 APAN 스타워즈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으로 여자 신인상 수상,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서현진은 198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교사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에 정착하게 되고 하도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부모님이 좀 얌전해지라고 무용학원에 보내게 되면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얌전해지라고 무용학원에 보냈더니 국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놀라실 만한 국악인이 걸을 수 있는 최상위 엘리트 코스인 국악중, 국악고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되죠.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SM엔터테인먼트에서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고 그 제안을 승낙한 서현진은 연예 활동 때문에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악고의 실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시험도 잘 봐야 하는 곳이라서 입학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입학을 하면 전학 가는 사람이 없는데 서현진이 국악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학 간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현진은 SM에서 약 1년간의 연습 생활을 거친 후 SM의 자사 레이블인 B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01년 17살 메이드 인 러블리킨의 약자인 그룹 밀크에서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곡 컴투미를 시작으로 노래 크리스탈, 노래 새드레터를 대박 정도는 아니어도 중박 정도를 치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면서 2002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서현진은 드라마 뉴 논스톱 카메오로 출연, 와우 동물천하 MC로 출연, 빠른으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2003년에 있을 2집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멤버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룹 및 소속사를 탈퇴한 것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SM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이렇다 할 관리를 못 받게 되면서 결국 밀크는 약 2년 만에 해체하게 되고 2집 타이틀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4년 후에 다시 만난 세계라는 제목으로 소녀시대의 데뷔곡이 됩니다. 이후 서현진은 소속사의 권유로 뮤지컬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기에 뛰어들기 전에 몇몇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OST를 부르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누야샤 사기 오프닝 노래인 그립이라는 노래입니다. 여하튼 2006년 22살 영화 지구에서 연애 중에 출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출연, 영화 베케이션 출연, 드라마 황진이 출연, 영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출연, 2007년 23살 드라마 히트 출연, 2008년 24살 영화 스토리 오브 와인 출연, 그리고 영화 유쾌한 도우미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소속사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2010년 26살 영화 요술 출연, 뮤지컬 궁 출연, 2011년 27살 과거의 소속사로 다시 이적한 후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짝패 출연, 예능 놀러와 출연, 드라마 절정 출연, 2010년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창피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짝패로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8살 영화 기억의 조각들 출연, 최고 시청률 20%를 넘기면서 이때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출연 비중이 낮아 인지도가 상승하지는 않은 드라마 신들의 만찬 출연, 1회에 잠깐 나왔지만 악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드라마 마이 출연, 영화 복숭아나무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출연 비중은 낮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은 드라마 신들의 만찬으로 연속곡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29살에는 또 한 번의 악역을 맡은 드라마 불의 여신정에 출연, 배우 인생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았지만 저조한 시청률 때문에 120화에서 108화로 조기 종영한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 출연, 드라마 페스티벌 불온 카메오로 출연, 2014년 30살 시사 교양 프로그램 SNS 원정대 일단 띄워 출연, 그리고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31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서현진은 같이 출연한 윤두준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털털함, 귀여움, 복스럽게 먹는 모습 등등 때문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실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 배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연기를 할 때 살짝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굉장히 아프고 나니 이 작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몸을 다 내던져 연기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 때문인지 햇반 광고를 시작으로 예능 현장 토크쇼 택시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내 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출연, 그리고 뮤지컬 신데렐라에 출연하면서 쉴 틈 없는 201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의 분위기를 이어 2016년 32살 지금의 서현진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또 오해영 출연, 배우 마동석과 함께 영화 굿바이 싱글 출연, 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원 출연,
그리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또 오해영으로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메이드 인 TVN 드라마 여자상, 로코퀸상을 받게 되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로 배우 유연석과 베스트 커플상과 베스트 키스상, 10대 스타상, 장르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7년 33살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출연, 예능 무한도전 출연,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또 오해영으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그리고 드라마 사랑의 온도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4살 현재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수부로 이적한 후 소카 광고 출연, 옥수수 수염차 광고 출연, 영화 미스터리 핑크 출연,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3 카메오로 출연, 그리고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35살 드라마 블랙독 출연, 2020년 36살 드라마 청춘기로 카메오로 출연, 2021년 37살 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 출연하면서 아이돌부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본명 겸 활동명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본명은 왕지연입니다. 주변을 보면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왕씨는 고려말 조선 초에 극심한 탄압을 받아 거의 절멸되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왕씨를 버리다 보니 왕씨가 희귀성씨가 된 것이죠.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지현은 고려 왕실의 직계 후손이며 연예인 최초 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강남 8학군에서 자랐으며 서울 엄북초등학교 졸업, 언주중학교 졸업, 그리고 1997년 17살 진선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아는 모델 언니를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 1998년 18살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모델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본명인 왕지연으로 활동했지만 이 드라마의 PD가 전지현을 캐스팅할 때 왕이라는 성이 지연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전지현이라는 예명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때부터 전지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현재도 방송 중인 SBS 인기가요 MC로 발탁되는데 첫 방송부터 실수를 하여 시청자들에게 쓴소리를 듣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안정되어 불호 반응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1999년 19살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을 통해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병헌, 송승헌, 김하늘, 한고은, 차태현 등등과 함께 드라마 해피투게더 출연, 잠뱅이 광고 출연, 테크노 댄스를 추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삼성 마이젯 프린트 광고 출연, 셀프 카메라 윗 G.O.D 출연,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0년 20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진학,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엘라스틴 광고 출연, 예능 G.O.D의 육아일기 출연, 그리고 영화 10월에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1년 21살 지금의 전지현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엽기적인 그녀에서 나온 대사와 장면들이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수지가 있기 전에 원조 국민 첫사랑으로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엽기적인 그녀 이후 1년 동안 영화 시나리오의 80%에 전지현 아니면 안 됨 이라는 조항이 달렸다는 썰이 있죠. 이후 2005년까지 지오다노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여자 인기상과 데뷔 5년 만에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2살 2% 부족할 때 광고 출연, 가수 유미의 노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뮤직비디오 출연, 2003년 23살 영화 4인용 식탁 출연, 동국대학교 학사 졸업, 2004년 24살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출연, 2006년 26살 17차 광고 출연, 애니콜 광고 출연, 영화 데이지 출연, 2008년 28살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출연, 2009년 29살 영화 블러드 출연, 일본 예능 출연, 2011년 31살 미개봉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에 출연하게 되지만 엽기적인 그녀를 뛰어넘는 대표작에는 나오지 않고 광고에만 출연한다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32살 최종 관객수 1298만 명을 기록한 영화 도둑들에 출연하면서 비난은 쏙 들어가게 되고 몇 년 동안 변치 않은 미모와 연기에 다들 감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개봉하기 전 4월 결혼을 하게 되죠.
이후 2013년 33살 최종 관객 수 716만 명을 기록하며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한 영화 베를린의 출연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그녀 이후 또 한 번 엄청난 인기를 얻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쟁했던 드라마들 중에서 단연 1등이었으며 전지현이 착용하고 사용한 제품들은 모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전지현이 보여준 치맥 먹방 때문인지 당시 중국에서 치맥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2014년 34살 클라우드 광고 출연. 현재까지도 TV에 나오고 있는 BHC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스타일상, 한류 스타상, 연기자상, 10대 스타상, 프로듀서상, 같이 출연한 배우 김수현과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2번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35살 영화 암살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암살로 최고의 여자 배우상, 대통령 표창, 여우주연상 수상. 2016년 36살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출연. 2019년 39살 마켓컬리 광고 출연. 2020년 40살 H는 묵음인 바프 광고 출연. 네파 광고 출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에 특별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41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 출연. 그리고 킹덤 아신전에 출연하면서 97년 17살 때부터 41살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미모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김민정은 198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지 불과 7년 만인 1988년 7살 베스트극장 미양인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면서 아역배우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말할 것도 없는 미모와 7살 같지 않은 출중한 연기 실력 때문에 아역으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1990년 9살 자동차 광고 출연. 드라마 꽃피고 새울면 출연. 1991년 10살 드라마 바람꽃은 시들지 않아에 출연하게 되고 당시 아역배우뿐만 아니라 어린이 모델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만 무려 20편의 광고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2년 11살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에 출연을 시작으로 1993년 12살 드라마 사랑과 우정 출연. 생각보다 매우 재미있는 영화 키드캅 출연. 1994년 13살 드라마 한명에 출연. 드라마 천국의 나그네 출연. 1995년 14살 드라마 장녹수 출연. 1996년 15살 드라마 조광조 출연. 그리고 1998년 17살 드라마 왕가비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왕가비로 청소년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역배우 때 얻은 인기와 함께 성장을 했어야 했는데 몸은 성장했지만 인기가 점점 떨어져 결국 한때 잘 나갔던 아역배우라는 수식어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1999년 18살 드라마 카이스트 출연부터 시작해서 2000년 19살 순풍산부인과 이후 그리고 지붕돌과 하이킥 전 시트콤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출연하면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김민정의 인기도 같이 상승하게 되죠. 이후 2002년 21살 영화 버스 정류장 출연. 베스트 극장 고무신 거꾸로 쉬는 이유에 대한 상상 출연. 드라마 라이벌 출연. 2003년 22살 영화 프로젝트 X 출연. 드라마 술의 나라 출연. 2004년 23살 본격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드라마 아일랜드 출연. 영화 발레 교습소 출연. 2005년 24살 드라마 패션 70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패션 70으로 10대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5살 가수 V1의 노래 면도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음란서생 출연. 드라마 천국보다 낯선 출연. 2007년 26살 드라마 뉴아트 출연. 2008년 27살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뉴아트로 여자 부문 드라마 스타상, 미니 시리즈 부문 황금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9년 28살 영화 작전 출연. 드라마 2009 외인구단 출연. 2010년 29살 가수 서인국의 노래 사랑해요 뮤직비디오 출연. 2011년 30살 드라마 가시나무새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1살 드라마 제3병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가문의 영광 5 가문의 귀환 출연. 2013년 32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밤의 여왕 출연. 2014년 33살 드라마 갑동이 출연. 2015년 34살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로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7년 36살 드라마 맨투맨 출연.
2018년 37살 예능 달팽이 호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민정은 평소 혼자서 8시간에서 9시간씩 등산을 할 정도로 연예인들 사이에서 등산 마니아로 유명한데 이 예능을 촬영할 때 강원도 소재에 있는 산 대부분을 가봤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여자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8살 드라마 국민 여러분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국민 여러분으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 그리고 이후 2021년 40살 드라마 악마 판사에 출연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 7살부터 40살 현재까지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활동명 송지효, 본명은 천수연인데요. 원래 본명은 천성임이었는데 런닝맨에서 하도 불러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알아본다는 이유로 현재 천수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런닝맨 촬영 때 여권 수속을 하며 유재석에게 들키게 되면서 넌 도대체 누군데 이름이 3개나 있냐는 말을 듣게 되며 결국 이름을 바꾼 게 무용지물이 되죠. 여튼 1981년 8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얼마 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학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멀리뛰기 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라게 되고 이후 전 서울수유여자중학교 현 화계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송지효 하면 민낯이 굉장히 이쁜 얼굴로 유명한데 중학교 동창인 가수 영지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전교생이 줄을 서서 구경했을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쁜 얼굴에 시기 질투하는 애들은 송지효의 어깨를 확 젖히면서 네가 그렇게 이쁘냐며 대뜸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교칙이 엄청 엄해서 졸업사진을 찍기 바로 직전에 머리를 귀 밑 3cm까지 잘리는 바람에 울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현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뻤던 꾸준한 미모 덕분에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모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전 경문대학교 현 국제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었던 미모 때문에 백화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캐스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되죠. 그렇게 2001년 21살 패션 잡지 모델을 시작으로 가수 JTL의 노래 Just Say Goodbye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이수영의 노래 그리고 사랑의 뮤직비디오 출연, 2002년 22살 드라마 순수의 시대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2003년 전까지 광고 10여 편을 찍으며 데뷔를 하자마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23살 영화 여고괴담 3 여우괴담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되죠. 이후 2004년 24살 영화 썸 출연, 2006년 26살 드라마 궁 출연, 드라마 주몽 출연, 2007년 27살 예능 만원의 행복 출연, 영화 색즉시공2 출연,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 MC로 출연, 2008년 28살 송지효의 인생을 바꾼 예능 출연으로 이어지게 도와준 영화 쌍화점 출연, 2009년 29살 드림 콘서트 MC, 그리고 2010년 30살 패밀리가 떴다의 단독 게스트로 출연 후 후속작인 런닝맨의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현재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 그에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런닝맨으로 예능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31살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강력반 출연, 드라마 개백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개백으로 PD상, SBS 연예대상에서는 런닝맨으로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2년 32살 영화 자칼이 온다 출연, 2013년 33살 영화 신세계 출연, 드라마 천명 조선판 도망자의 이야기 출연, 그에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런닝맨으로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 여자 최우수상 수상, 2014년 34살 SBS 가요대전 MC, 드라마 응급남녀 출연, 그리고 드라마 구여친 클럽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5살 인기가요 스페셜 MC, 중국 영화 송지효의 심천연가 출연, 그리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응급남녀로 여우주연상 수상, SBS 연예대상에서 런닝맨으로 게리와 함께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6년 36살 예능 비정상회담 출연, 배우 커리어에 오점이 될 것 같다는 평이 많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호평을 받은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출연, 드라마 안토라지 카메오로 출연, 중국 영화 초급 쾌체 출연, 2017년 37살 예능 송지효의 뷰티뷰 출연, 웹드라마 29g 출연, 드라마 스테이지 BGM과 러브레터 출연, 그리고 그에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런닝맨으로 글로벌 스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8년 38살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출연, 예능 아는 형님 출연, 예능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프 출연,
그리고 영화 바람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에 같이 출연한 배우 이성민과 이엘은 바쁜 촬영 현장에서도 경조사를 다 챙기는 등 배려심이 넘친다고 칭찬한 반면 런닝맨 멤버들은 송지효가 작품 촬영 기간이면 예민해져서 스태프까지 벌벌 떤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에 동시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은 이광수는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후 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 출연, 예능 파자마 프렌드 출연, 그리고 영화 성난황소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39살 SBS 연예대상 참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동남 미디어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20년 40살 예능 아는 형님의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침입자 출연, 드라마 우리 사랑했을까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골든 콘텐츠상 여자 인기 배우상을 받게 되고 2021년 41살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3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리미 마켓 출연, 그리고 웹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활동명은 크리스탈이었지만 배우 활동을 하며 본명을 활동명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정은 1994년 10월 24일 5살 터울의 전 소녀시대 멤버였던 제시카의 동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연히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산책 중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당시 정수정은 7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고 옆에 있던 제시카를 추천하여 제시카를 먼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수정 또한 캐스팅되어 2006년 13살 가수 비의 노래 스틸 빌리브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고 2009년 16살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으로 그룹 FX의 노래 라차타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켄트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가수 샤이니의 노래 줄리엣 뮤직비디오 출연, 노래 초콜릿 러브로 활동, 노래 추로 활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17살 중국 롤리팝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뿌셔뿌셔 광고 출연, 가수 알렉스의 노래 스윗 드림 뮤직비디오 출연, 노래 누에비오로 활동, 노래 미스터 부기로 활동,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빅토리아 니콘 편 출연, 예능 출발 드림팀 시즌2 출연, 그리고 예능 FX의 코알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촬영 때문에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 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고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거절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1년 18살 노래 피노키오로 활동, 예능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출연, 노래 핫썸머로 활동, 노래 일렉트릭 쇼크로 활동, 전부터 드라마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드라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고 특집 예능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2년 19살 예능 런닝맨 출연, SM 다큐멘터리 영화 IM 출연,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 졸업, 2013년 20살 노래 첫사랑니로 활동, 노래 미행으로 활동, 드라마 감자별의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상속자들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SBS 연예대상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1살 에뛰드 광고 출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음반 부문 본상 수상, SM 더 발라드의 노래 브렛 뮤직비디오 출연, 예능 제시카인 크리스탈 출연, 노래 레드라이트로 활동,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출연, 2015년 22살 노래 포월즈로 활동, 여자 남자 내 노래를 들어줘 출연, 그리고 그해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로 TV 부문 여자 인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6년 23살 제30회 골든디스크 MC로 참석, 노래 올마인으로 활동, GMA 어워드 세리머니에서 패션 아이콘 여신상 수상, 제2회 패셔니스타 어워즈에서 리얼웨이 부문 수상,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카메오로 출연, 2017년 24살 김준현 정수정의 노래 I don't wanna love you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출연, 중국 영화 비연 출연, 그리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25살 드라마 플레이어에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인생 술집 출연, 2020년 27살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리미 마켓 출연, 드라마 서치 출연, 그리고 영화 애비규환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28살 20년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새콤달콤 출연,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참석, 16년도에 촬영을 마친 방영예정 드라마 필업계 출연,
그리고 드라마 경찰 수업에 출연하면서 가수부터 배우까지 어렸을 때부터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명 이소희, 활동명 한소희는 1994년 11월 18일에 태어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단구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배우 김태희의 모교이기도 한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울산예술고등학교 미술과로 전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한소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딱 2달 동안만 도움을 받게 되고 이후부터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델 제의를 받아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2016년 23살 리츠 광고를 시작으로 가수 샤이니의 노래 Tell Me What to Do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4살 가수 권진아와 JST나 뷰티가 콜라보한 노래 혼자라도 빛나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정용화의 노래 여자의 뮤직비디오 출연, 한소희 첫 데뷔작인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 출연, 그리고 드라마 돈꽃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5살 드라마 백일의 남군님 출연, 가수 로이킴의 노래 우리 그만하자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옥남면옥 출연, 2019년 26살 드라마 어비스 출연, 가수 멜로망스의 노래 인사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예능 바다가 들린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7살 지금의 한소희를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감독은 한소희를 여다경 역으로 캐스팅한 이유를 얘기하게 되는데, 미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쁜 느낌을 받았다, 비현실적으로 예뻤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자신만 그 알 수 없는 예쁨을 느낀 줄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자신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또한 한소희의 엄청난 연기력 때문에 여다경 연기에 이입해버린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소희 인스타그램에 악플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뒤 현실의 한소희를 보고 사과의 댓글과 이쁘다는 댓글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상, 배우 부문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1년 28살 리츠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마이네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액션씬이 많은데 책임감의 대역도 거의 없이 직접 액션씬을 촬영해서 그런지 촬영 도중 부상과 과로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었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잘 퇴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배우 송강과 함께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 출연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이쁜 얼굴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분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에서 배우들의 성장 과정 선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